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나라를 지금 함께 걱정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요즘에 길거리에 나와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계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이 세계적인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지난번 대통령 요번에는 됐지만 그 전에 떨어진 것도 이것이 국민의 순수한 민의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선거의 결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에 이것은 부정선거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펜실베니아의 서너 개의 그 주에서 선거 결과만 뒤집어도 펜실베니아 주의 선거인단을 몽땅 다 민주당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거인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지 않고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기는 쪽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스윙 스테이트 선거 결과로 그 세르비아에 있는 도미니언 연구소에서 이게 조작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투표해서 결과에 대해서 개표한 것을 넣으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해커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것이 바로 세르비아로 건너가게 되고 그 세르비아에 가면 이것이 다 조작이 돼 가지고 다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98명의 전문가들의 스윙 스테이트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데 경합주의 그 선거 결과를 베네수엘라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누가 결정한 것이냐? 실질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그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08년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그 결정을 위한 선거의 그 프라이머리가 일리노이에서 있었는데 그 일리노이에서 있었을 때 오바마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공화당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뒤집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변이 일어났는가? 당시 일리노이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선거 시스템을 누가 관리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무도 몰랐었죠. 그러다가 당시 선거 기계와 프로그램을 관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저 핀나테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베네수엘라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 사람이 당시 선거 기계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든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매틱 회사 창립 멤버고 이때 차베스는 내가 미국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 차베스가 내가 미국이 생긴 이래 아주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의 측근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정책이 친쿠바 정책으로 변화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스마트매틱과 그 도미니온은 베네수엘라와 그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을 두고서 감사나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14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항상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선거구에 따라서 14가지 조작 방법으로 매번 다른 조합으로 사용해서 의심을 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선거가 1, 2년 전에 선거를 준비하고 빈틈없이 선거를 조작하도록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방법은 선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확보를 해서 선거 당일에 조작을 하는데요. 이때의 그 명단에 보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타 주로 이사 간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투표하게 되고 하다못해 심지어는 강아지도 투표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조작을 했고 그리고 선거 결과를 다양하게 바꾸어서 간발의 차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로저 그 핀타테라고 하는 그 베네수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든 그 사람에 의해서 이런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게리 번슨의 부정선거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20년도에 게리 번슨이 전 세계의 가장 큰 마약 카르텔인 베네수엘라 마두라 정권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베네수엘라의 그 마틴 로돌이라는 그 정보원에게 이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하고 그 스마트매틱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돕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킨 교수를 만나서 자세하게 어떻게 이 선거에 간여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나서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마트매틱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분이 말이죠. 2년 동안을 조사를 하고 미국 내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로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조사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게리 번슨은 그 바이든 정부하에서 그 연방감사에게 갑니다. 연방감사에게 가서 3시간 30분 동안에 모든 정보를 줘요. 법무부의 오피스 그 프로페셔널 그 인터글리티에 넘기겠다고 했더니 FBI에서 찾아와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 모든 것을 그냥 말해라.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또 바이든 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다 한 패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워싱턴 DC에서 그 FBI 오피서에게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해 줬는데 그 사람은 그 그레이 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시 이 도시를 벗어나라. FBI 상부가 이 내용을 알면 너를 조사하고 너를 고발하고 너를 해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빨리 떠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와 언론 기관에도 갔었고 2020년도에는 선거 결과에 대한 도전하는 사람은 FBI가 다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FBI가 게리 번슨을 수사하기 시작하고 게리 번슨은 가족의 위험을 느껴서 스위스로 다 가족을 이주시킬 정도로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미국 대중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는데, 심지어 지난 9월 달에도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갔는데 출판사 사장이 출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IA가 이 책의 출판을 저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 정보국인 CIA도, CIA 지도부도 이미 베네수엘라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과 베네수엘라 카르텔은 지금 서로가 같은 파트너 관계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당선시킬 거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서로 의논을 한다고 그래요. 결국 책 출판 계약 기간이 완료되고 나서야 이제 포즐러가 개인적으로 이 도둑맞은 선거에 대해서 출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 카르텔이 지금 그 미국 정보기관까지도 잠식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마약 카르텔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은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두목인데, 이 두목이 이 뭐라고 마약 이름을 붙였냐면 마데인 카르텔이라고는 이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부정선거에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최대 마약까지 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마약 카르텔의 이름은 뭡니까?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현재 마두로 정권은 그 자체가 이 마약 카르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그 침범에 들어가서 마두로를 체포해 가고 있는 것도 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마약이 멕시코로 넘어가고 멕시코에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미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베네수엘라하고 이번에 멕시코도 미국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은 엄청난 이런 부정선거, 그 다음에 마약, 할 것 없이 범죄의 소굴까지도 엄청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의 그 마약 카르텔 이름은 원래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목이 누구냐?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마두로 대통령이죠. 이번에 바로 체포해 가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의 군부 세력, 권력층, 이 모두 이 태양의 카르텔 멤버들인데요. 이 마약상들이나 베네수엘라의 군복 견장이 다 별 대신에 태양의 저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정선거 또 이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심각한 걸 보면 역시 세계는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 용의 시대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연합이 되어져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잡혀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 환란 시대가 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범죄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를 장악한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3,033억 배럴이라고 하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의 그 원유를 마약 카르텔에 접수해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남미의 그 카르텔은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베네수엘라는 이 마약만이 아니라 원유를 생산해서 돈을 벌고 그 베네수엘라와 그 쿠바가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수출해서 생긴 엄청난 돈으로 미국의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하고 지난 20년간 미국의 정보, 외교 분야를 지배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장악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뭐 우리가 중국의 자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언론계 또 법조계 뭐 또 입법계 할 것 없이 구석구석 뭐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특별히 그 쉐브론이라고 하는 정유회사, 이 정유회사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을 그 베네수엘라 카르텔이 미국 안에서 활동하게끔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자금이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의해서 미국 정보기관까지도 잠식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으로 미국의 언론인, 정보기관 관계자, 그다음에 외교관을 매수했고 또 공화당, 민주당 구분할 것 없이 전부 이 정치인들도 매수당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 정보기관인 CIA라든지 FBI, DNI 등 다 해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리 번스는 현재 DNI의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내부의 보좌관들 중에도 부정선거 문제를 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 두말하면 숨찬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 트럼프가 선거에 지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지고 나서 미국 선거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설 감사기관을 찾아가서 이거에 대한 수사를 좀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사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선택한 사설 감사기관이 그 버클레이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곳인데 당시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설 감사 기관입니다. 그 버클리 리서치 그룹에서 많은 돈을 주고 조사를 의뢰하였는데요. 이게 또 버클리 리서치 그룹의 소유주는 누구냐면 쿠바 출신으로 결국 버클리 리서치 그룹도 트럼프에게 선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어디까지 뻗어가고 있는지 이 상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개 우리 뭐 조그만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부정선거 그다음에 또 이거에 의한 그 마약 그다음에 오일 기름에 의해서 뭐 이 재정까지도 다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이 카르텔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한 조직, 트럼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 속에 갖춰져 있는 부정선거의 카르텔, 마약의 카르텔, 이런 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우리가 몇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뭐 한다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이것을 아는 사람과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를 대비해서 함께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하길 목사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